지금 짜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야 인간미가 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사무실에는 실수나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 상사죠. 슬프게도 이 사람이 우리들의 상사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완벽주의 상사는 실패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업무 방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확신이 없는 업무는 무조건 피하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완벽주의인지도 모르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죠. 어쨌든 완벽주의 상사는 부하 직원 모두를 죽이는 상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완벽주의 상사는 업무나 성과의 완벽함을 위해 항상 디테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너무 고통스럽죠. 모든 업무를 스케줄에 맞게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업무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도 않고요. 실패와 책임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든 쪼아서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강요를 하죠. 그래서 완벽주의 상사는 성과나 결과만 중요시하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꽤 높고요. 게다가 목표를 달성해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스스로 세운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다시 달려가죠. 그러니 업무는 끝이 없고 직원들은 금방 커지게 되고요. 솔직히 직장생활은 이런 사람들을 부하로 두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사로 두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워라벨의 반대말을 100% 완벽주의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완벽주의 상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에 집착하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놈은 업무에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해야지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완벽주의 상사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불행해 보이죠. 그동안 회사가 전부였고 자신은 회사에 올인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항상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가족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회사에 올인해서 번아웃이 오거나 워크홀릭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물론 상사의 이면에는 심한 열등감, 실패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엄청난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의 부작용으로 오늘도 부하 직원을 때려잡고 성과를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주의 상사는 업무 방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평판이 좋지 않죠. 동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 등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회사에 올인했지만 인정도 못 받고 리더십도 엉망이라서 승진도 잘 안 되죠. 솔직히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들의 직장생활 마지막 모습은 나빠진 건강이나 씁쓸한 명예퇴직을 기다리는 모습이 꽤 많고요. 게다가 완벽주의 상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조차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완벽주의 상사는 직장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틀림없고요. 저는 완벽주의 상사와 함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사복이 있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완벽주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업무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부하 직원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높은 성과보다는 중간만 가도 괜찮다는 생각과 실수나 실패를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대화와 타협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요. 만약 한 번만이라도 예전의 모습이 나오면 다시 완벽주의 상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계속 바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거나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가까이 바뀌려고 노력했고요. 그럼에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완벽주의 상사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프게도 저는 완벽주의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상사였던 모습을 후회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완벽주의 상사의 특징인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했고 실수나 실패를 너무 두려워했고 부하 직원들의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죠.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인간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하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다행히 새롭거나 처음 하는 업무에 도전적이었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사가 시키지 않은 업무를 혼자 만들어서 하려고도 했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부하 직원들을 계속 괴롭혔던 것을 보면 솔직히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사는 어떤 스타일의 상사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스타일의 상사입니까? 혹시 완벽주의 상사에 가깝습니까? 저는 2000년에 대기업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2007년부터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15년 넘게 상사라는 직책을 수행했고요. 2007년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기획실 책임자로 근무했죠. 6년간 기획실에서 근무했고 그 자리에서 승진했지만 그럼에도 초임 상사로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의 상사는 완벽주의 상사이자 소시오패스 상사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완벽주의 상사가 그 누구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면서 살았죠.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나쁜 모습도 많이 배웠나 봅니다. 사람들은 제 모습을 상사와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2007년에 상사 역할을 막 시작했을 때 그동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의 업무 스타일은 완벽주의 상사와 비슷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상사보다 제가 더 독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직장생활 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직원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편해졌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너무 힘들다는 의미였고요. 한때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회사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고요. 업무 성과는 나름 괜찮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불행했죠. 솔직히 그 당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회사의 인정이나 승진이 저에겐 전부였고요. 어쨌든 저는 완벽주의 상사 때문에 고생했고 싫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더 심한 완벽주의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상사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땅에 완벽주의 상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제발 적당히 해. 네 욕심 때문에 왜 부하 직원들을 죽여?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완벽주의 상사였던 그 당시 저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에게 완벽주의 상사였다고 말한다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했거나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있다면 너무 미안하고요. 지금 사무실에 기생하고 있는 완벽주의 상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상사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실패나 책임을 두려워하면서도 직원들의 업무를 쥐잡듯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신이 모르는 업무나 정보는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은 자기의 컨펌이 있어야만 하죠. 업무 스케줄이나 디테일까지 전부 확인하니까요. 얼핏 보면 자기만의 방식을 강요하는 미치광이처럼 보이죠. 실제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광이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이런 완벽주의 상사의 모습은 부장보다는 차장, 차장보다는 과장 등 직급이 낮을수록 정도가 심하고요. 상사들이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완벽주의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 상사와 함께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다행히 몇 가지 방법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완벽주의 상사 대처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완벽주의 상사 대처법 첫 번째는 상사에 대해 절대 험담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 상사도 스타일 차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해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선적이거나 폭력적인 상사보단 낫잖아요. 이런 상사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직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자칫해서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완벽하게 작살나거든요. 잃어버린 신뢰로 인해 고가나 승진도 엉망이 되고 상사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고요. 원래 상사라는 존재는 부하 직원을 키워주기는 힘들어도 망치기는 쉽잖아요. 그러니 농담이라도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 상사 대처법 2번째는 상사에 대한 공감과 업무 방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에 대한 입장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거죠.
특히 완벽주의 상사는 실수나 책임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업무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쓰죠. 이 과정에서 성과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부하 직원의 태도가 더 중요하고요. 지시사항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경청과 감정적 동의를 원하기도 하죠. 그래야 부하 직원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상사의 입장이나 원하는 업무 방식을 맞추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엔 힘들기는 해도 서로 간에 이해와 공감이 생긴다면 관계는 충분히 개선될 겁니다. 완벽주의 상사 대처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 진행 상황이나 중간 보고 등을 수시로 하세요. 쉽게 말하면 상사가 찾지 않더라도 알아서 찾아가시고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과하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상사가 싫어할 정도로 다가가세요. 완벽주의 상사는 실패나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업무나 정보에서 모르는 게 없어야만 하죠.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보고고요. 아마 여러분이 상사여도 부하 직원에게 이런 모습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보고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상사와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어필하세요.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면 상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주의 상사를 맞출 수 있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완벽주의 상사를 통해 직장생활의 기본이나 좋은 업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검담과 뒷담화를 경계하게 되고 메모가 습관이 되고 업무에 대한 중간 보고나 질문을 통해 성과도 향상될 거고요. 당연히 업무 디테일이나 보고 능력도 좋아지고요. 동시에 상사의 관계도 좋아지죠. 그로 인해 인정도 받게 되고 승진 같은 좋은 결과도 생기고요. 반대로 상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경계도 하죠. 상사의 이기적인 업무 방식이나 실패나 책임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완벽주의 상사 대처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완벽주의 상사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상사를 맞추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상사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는 없어도 맞출 수는 있어야 하고요. 완벽주의 상사를 맞출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겁니다. 원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데 상사는 절이고 부하 직원이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장생활은 상사가 절대 갑이고요.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가 하기 싫은 것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사가 너무 싫어도 노력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 상사를 이해하거나 함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완벽주의 상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도 꽤 많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